자, 이런 유머가 하나 있었지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딸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보다 2살 적지? 그래, 맞아. 엄마가 연상이다? 근데 왜 아빠는 엄마보다 나이가 적은데 반말을 하고 엄마는 아빠보다 나이가 2살이나 많은데 왜 꼬박꼬박 높임말을 써? 엄마가 미소를 지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건 말이야. 안 그러면 쟤 삐쳐. 자, 뭐 삐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어떠세요? 결혼하신 분들 이해가 될 건데 여성분들이 잘 삐치던가요? 아니면 이 남편분들이 잘 삐치던가요? 자, 여자는 걸핏하면 삐친다. 글쎄요. 이게 사실 남자들이 퍼뜨린 유언비 아닐까요? 사실은 남자들이 훨씬 더 잘 삐칩니다. 물론 이제 사회적인 만남에서야 삐치는 모습을 볼 기회가 없지만 부부 모임을 진행하다 보면 꼭 보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 삐치는 마음을 숨기기 위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 어떤 달변이나 유머로 포장하는 그런 것들이 되지요. 또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된 사람, 우리가 융의 용어를 써서 페르소나, 즉 가면이라고 얘기했지요. 자, 그런 것들로 가려진 사람들은 삐치는 사람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삐치는 요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자, 두 번째로 침묵하거나 또 시큰둥하게 어떤 반응을 하는데요. 그 시큰둥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지요. 뭔가 삐친 것 같긴 한데 뭐 때문에 그랬는지 아내들이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묻고 물어서 왜 삐쳤냐? 라고 물어서 들었다 보면 세상에 그걸 가지고 삐쳤냐? 어떻게 남자가 쫌생이처럼 왜 그러냐? 뭐 삐칠 걸 삐쳐야지. 뭐 이런 반응들을 보이게 돼 있지요. 자, 제가 아내와 함께 어떤 지하철을 탔을 때 이 구걸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지요. 그때요 참 그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가 그 구걸하는 분에게 이 1,000원짜리 지폐를 꺼내서 적선하는 모습을 보았지요. 자, 그때 속에서는 참 저렇게 천사 같은 그 여자가 내 마누라라니 참 고맙다. 내가 결혼 잘했다. 행운하다. 이런 허무한 마음이 드는데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뭐 동전 몇 개 주면 될 거를 굳이 지폐까지 줘야 되겠냐? 그것까지 그냥 지갑까지 꺼내서 말이야. 그 돈을 서방한테나 잘 써보지. 뭐 이런 섭섭함이 생기는 거 있지요. 자, 이런 것도 삐치는 거 아닌가요? 선행인데요. 구걸하는 적선인데 선행인데 그걸 보고도 허무태하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좀 삐치는 마음이 있다. 그 에너지를 나한테 써라. 나한테나 잘하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지요. 자, 이런 것들이 이기심의 뿌리를 가진 남자들의 공통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왜 남자들이 이렇게 잘 삐칠까? 그 내용을 봤더니 바로 지독한 자기중심성, 아주 잘못된 이기주의에 근거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남자들이 결혼하게 되면 아내가 나하고 놀아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내에게 나만 봐라고 요구하게 되죠. 자, 이것들이 극단적으로 표현되는 거, 그게 바로 의처증입니다. 이 의처증을 가진 남편들은요, 아내가 딴 사람과 웃으면서 얘기했다, 뭐 다정하게 어떤 뭐 제스처를 취했다, 그거 볼 때 그냥 화딱지를 내게 돼 있고요. 아주 막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둘 사이에 무슨 썸씽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게 되지요. 아내가 내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 다른 대상에게 사랑을 준다?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내가 먹을 엄마의 찌찌를 다른 아이에게 주는 모습을 보는 그런 어린 아이하고 똑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남남을 전제로 해서 만났다. 둘이만 하나 된 게 아니라 하나 된 둘이다. 이런 사실을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자, 실제로 제가 의치증 남편을 상담을 했습니다. 자, 남편은 오히려 저하고 상담하면서 살아오면서 별 희한한 인간 다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막 씩씩대며 흥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선생님은 마누라가 딴 놈하고 그냥 이 얘기하고 있는 모습 보고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네, 저 아무렇지 않은데요. 우와, 정말요? 정말 그래요? 세상에, 저는요 그걸 못 봐요. 아니, 며칠 전 이 마누라가 이 딴 놈하고 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냥 달려가서 이단 옆차기를 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선생님 아무렇지 않으세요? 야, 희한하네. 자, 그분이 오히려 저보고 이상한 눈초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네. 자, 혹시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저는 아내에게 가서 물어볼 겁니다. 어떤 상황이고 그게 누군지. 그래서 그게 파악이 돼서 정말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때 이단 옆차기를 하든지 말든지 그때 결정할 것이고요. 일단 정황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근데 남편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오히려 저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뭐 그렇게 고개를 막 설레설레 흔들고 그러시더랍니다. 자, 이런 경우들이 최근에 부쩍 많아지고 있지요. 의처증 때문에 상담을 오는 케이스들. 자, 이 남편들의 공통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되는데요. 자, 첫째, 자신에게 항상 관심을 기울여 달라라고 끊임없이 바라게 되어 있지요. 또 둘째, 내가 의심하게 할 행동을 하지 말라. 내가 안심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셋째, 자기를 언제라도 늘 좀 받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타입입니다. 사실 이 의처증이란 인간의 심리적 발달 기제 가운데서 베이직 트러스트, 즉 기본적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요, 사람의 발달 단계를 8단계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가장 태어났을 첫째 단계, 그때 이루어야 될 과업이 신뢰냐 불신이냐 이거였다는 겁니다. 그때 엄마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나면, 좋은 대상 관계를 경험하고 나면 사람을 믿을 수 있지만 이게 안 되면 사람을 불신하게 된다,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자, 이 사람이 성인 되었을 때 이 대인 관계에서는 과도한 친절과 과도한 자상함, 과잉된 예의로 표현이 됩니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과잉 친절을 통해서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참 예의 바르다, 싹싹하다, 친절하다, 자상하다,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집에 딱 들어오면, 혹은 또 음주를 해서 이성이 마비가 되고 나면 악마로 돌변하게 됩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엄마의 자리가 펑크 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엄마의 자리가 펑크 났으니까 엄마와 같은 대상에게 아주 강하게 밀착되어 있지요. 그래서 아주 유아적인 의존 욕구를 발산하게 되는데요. 그 유아적인 의존 욕구라는 것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외부 환경을 조절하려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것도 그냥 빽빽 울어서 자기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말이지요. 자, 이런 것들, 엄마에게 밀착하고 싶은 그 심리적 욕구가 결혼하게 되면 바로 섹스로 드러납니다. 이 여치적 남편들의 공통점은요, 성에 대해서, 섹스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덤비게 돼 있고, 또 당하는 아내들은 뭐 시도 때도 없이 덤비니까 그것 때문에 속 뒤집어지고, 또 섹스의 반응 정도에 따라서 아내를 의심하는 그런 것들이 꽤 많게 되어 있지요. 제가 부부 상담 가운데 이제 치료 작업 시간인데요. 한 아내가 그냥 통곡이 터졌습니다. 제가 사실은 너무 화딱지가 나서 남편에게 잘 응해주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나이가 50이 다 돼가는 남자가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덤비는데 내가 어떻게 다 반응을 해주나요? 근데 조금만 소홀하다 싶으면 너 딴 새끼 있지 라고 다그치는데요. 정말 미치겠어요? 사실 상담실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꽤 많이 듣게 됩니다. 자, 이런 노래 기억하십니까 혹시? 문준환 씨 노래였는데요. 처음에 사랑할 때 그 이는 씩씩한 남자였죠. 밤하늘의 별도 딸도 따주마 믿어온 약속을 하더니. 자, 이런 내용이 쭉 달라집니다. 가다 보면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라고 얘기를 하지요. 글쎄요, 한번 제가 어느 단체에 가서 기타 치면서 이 노래 불러줬더니 뭐 여성들 반응이 아주 장난 아니었지요. 자,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한다. 이 내용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2절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결혼을 하고 난 후 거인은 아기가 되어버렸어. 뭐 밥 달라 사랑 달라 보채고 둘이서 놀기만 하자요. 할 일은 해도 많은데 자기만 쳐다보래. 뭐 웃어라 안아달라 저러는 당신 골치 아파 죽겠네. 그러면서 또 노래 부르죠.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자, 어떠세요? 남편 때문에 귀찮은 것을 경험했던 분들 꽤 많으시죠? 자, 이 남편들이 사실 아내에게 원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뭐 따뜻한 밥, 뭐 포근한 잠자리, 그리고 모든 것을 알아서 제공해주는 절대적인 엄마의 손을 기대하지요. 마치 엄마 젖을 아주 질펀하게 빨다가 졸음이 쏟아지면 그냥 젖꼭지를 물 채로 그냥 잠이 드는 그런 행복한 아이를 기대합니다. 근데 이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을 출산한 이후에도 줄어들지 않아서 아내가 아이에게 신경을 쓰거나 외부의 에너지를 쓰게 되면 남편들이 삐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내가 볼 때 남편은 영원한 이기주의자의 영락없는 평생 어린아이가 됩니다. 자, 그것도 지극히 정상이라고 말하면 좀 그럴까요?
지극히 있는 현상이니까 너무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또 거기에 대한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